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심박수 얘기 드렸죠. 표준은 걸을 때가 표준이다. 그런데 앉아서 살게 되면 매 시간 표준 상태보다 10% 이상 심박수가 이제 떨어져 있게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체온, 저산소 고혈당의 원인이 된다고 했고, 근데 지금 제가 권하는 양생공은 어떤가? 양생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% 정도, 그러니까 걸을 때 표준 심박수보다도 한 15% 정도가 더 증가를 합니다.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요즘 이런 기계가 있어요. 심박수 측정하는 기계.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팔뚝에 딱 차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 내 스마트폰에 심박수가 뜨거든요. 뭐 심박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재 보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죠. 운동 상태니까. 하여튼 평균치를 내보면 이렇게 가까워지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양생공이 제일 좋은 거냐? 이것보다 심박수가 더 늘어나는 방법이 있죠. 예를 들면 달릴 때 같은 경우는 확 늘어납니다. 막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면 막 한 150까지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? 이렇게 거친 운동을 하면 호흡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. 그래서 최종 대사율이 또 낮아져 버려요. 그래서 걷기보다는 혈액순환이 올라가는 게 필수인데 호흡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. 이런 복잡한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이상적인 수련법에 가까워집니다. 제가 그 여러분들 가르칠 때 왜 막 뭐 몸을 세워라, 힘을 빼라, 호흡을 크게 해라 이런 말 왜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? 다 근거가 있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는 제 강의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요. 오늘은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는 거고, 인간의 특징이 직립보행이고 대뇌피질이 확 커졌다는 거에 있고 유산소 대사를 한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몸의 이로운 걸 따져가다 보면 하지 운동이 필요하고 마음의 이완, 즉 명상도 필요하고 몸의 이완, 특히 체간을 이완시키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의학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이 이런 거고, 몸은 이완시켜 놓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는 운동을 한다. 이걸 제가 보통 양생 3조건이라고 부르죠.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양생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 양생공이라는 체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 이건 뭐 오늘 하루 강의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, 그 특징 중에 제일 뚜렷한 게 아주 이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북구실서, 서예를 배워. 맨날 하는 얘기가 야, 힘 빼. 어디 한국무용을 가서 막 춤을 배워. 계속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힘 빼. 꼭 뭐 제가 하는 뭐 태극권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, 중국 가서 태극권 배우면 뭐 하루 중에 듣는 얘기 한 90%가 힘 빼. 계속 얘기를 들어요. 하여튼 예술이건 철학이건 뭐 운동이건 다 이완을 강조를 하는데, 그게 현대 생리학적으로는 활성산소를 좀 생각해 보면 연관이 되거든요. 그래서 활성산소 이야기도 또 이거 가지고도 얘기하려면 한 1시간 걸리는데 이거 다 줄여서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할게요.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그 조건들, 실험실적 상황에서 이제 따져본 것들인데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, 근데 대표적으로 병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혈관이 막혔다가 갑작스럽게 풀릴 때,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,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, 딱 보면 어때요? 특징이 딱 요약하면 몸이 막 왔다 갔다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하여튼 뭔가 불안정해, 뭔가 변화가 심해, 이러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. 이렇게 몸이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힘을 확 빼버리면 돼요. 몸의 힘을 빼버리거나 마음의 힘을 빼버리거나, 몸의 힘을 빼는 걸 이완이라고 하고 마음의 힘을 빼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인체의 이런 생리적 조건은 옛날 지금이나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옛날 사람도 경험적으로 이걸 안 거죠.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. 그래서 동양에서 뭔가를 했다 싶으면 하나같이 이완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. 요즘 말로 하면 무공해, 청정, 고효율 시스템으로 가는 지름길이다. 그리고 특히
요즘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식 거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은 막 있다만 하는데 몸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, 요즘. 하여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비법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양생공 수련 같은 게. 결국 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얻으려면 하지 운동은 많이 충분히 해주는 게 좋고, 몸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 게 좋고, 마음도 명상할 때처럼 무념무상 평화로운 게 좋은데, 이 중 몸의 이완이 좀 까다로워요. 몸의 이완. 다리 운동은 알겠죠? 다리 막 빡세게 운동하면 되겠다. 그리고 마음의 이완도 명상이 워낙 요즘 많이 퍼져 있어서 대부분 압니다. 근데 몸의 이완이 뭐야? 이거 특히 양생공에서는 이 하지 운동을 하느라고 서서 수련을 하잖아요.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완하려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. 이제 같이 수련할 때는 쉽게 되는데 여러분이 혼자 찾으려면 아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드리자면, 이 중력 상황에서 어떤 구조물이 하나는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, 벽돌이라고 하시죠. 벽돌이. 또 어떤 구조물은 이렇게 삐딱하게 비스듬하게 있어요.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별다른 다른 장치가 없어도 그냥 차곡차곡 이 모양을 지탱을 하겠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우르르 쓰러져야겠죠, 이쪽으로. 그런데 어떤 구조물이, 예를 들어 이제 제 몸이라고 합시다. 이게 수직으로 딱 중력장력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. 기울어져 있는데 힘이 다 빠지면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, 이렇게. 근데 안 넘어가고 버티고 있어.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? 눈에는 안 보여도 뭔가가 얘를 잡아당기는 게 힘이 있어줘야 물리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춰져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수련가 입장에서 보면, 예를 들어서 참양공을 서는데 몸이 딱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. 이 말은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내가 몸에 힘이 빠졌나 착각할 수가 있는데, 그것과는 별개로 물리적으로 이쪽 넘어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내 몸이 어느 부위가 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? 호흡량이 줄어든다.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대사 효율이 어느 정도 제한돼 버리게 됩니다. 시작부터. 그래서 이제 이 양생공의 수련 규칙들을 보다 보면 입신중정이라고 해서 몸을 반듯하게 편안하게 세워라, 이걸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. 이게 현대 물리 법칙을 가지고도 설명이 된다는 것,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양생공을 할 때 몸을 이완시키는 단계, 몸을 이완시키는 절차인데, 먼저 수직으로 세워요. 먼저 뭐 힘을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일단 수직을 딱 잡아. 그 다음에 내 의식으로 하나씩 힘을 빼가는 겁니다. 마음의 눈으로 몸을 훑어보면서 하나씩 마치 요가에서 몸을 풀어주듯이 힘을 다 빼가는 거예요.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. 우리는 뭐 매일 하고 있죠, 그렇게. 사실 이제 실천법을 알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이런 이론을 모르면은 언제 또 유혹에 사로잡힐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입신중정이라는 요결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.